구독자분들의 사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고문관 이등병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그 반대인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이등병 이야기다.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우텐클레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우텐클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원경, 04년 꿈번이다. 빠른 생일이라 19살 9월에 입대했고 그냥저냥 병장 때까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조용히 짬을 먹었다. 부대에 꼭 한 명씩 있지 않나? 일을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고 후임을 갈구거나 때리지도 않는 그런 존재감 없는 고참. 말년이 됐을 때 나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별명이 다크템플러였다. 밥 먹을 때만 슬쩍 나타나 먹고 사라지는 유닛. 그렇게 꿀같은 말년을 누리며 짱 박혀 있었는데 옵저버가 귀신같이 알고 나를 찾아온다. 야, 김원경이 대대장님이 호출하셨다. 지금 바로 튀어가. 예? 저를 말입니까? 이번에 신병이 한 명 왔는데 너희 중대로 배치할 생각이야. 예. 그런데 저는 왜... 네가 그 신병을 좀 특별히 케어해줬으면 해서 말이야. 어느 정도로 고문관이길래 말년병자에게 직접 케어라고 말할 정도지? 아, 귀찮게. 말년에 꼬였어. 어떤 신병입니까? 상당히 특별한 친구야. 신병 오상민.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재혼. 2년 뒤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된다. 새어머니는 반년 만에 재혼. 아버지 재산으로 새어머니는 흥청망청 펑펑 쓰면서 살고 상민이 남매에게는 용돈 100원 하나 쥐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교복도 사주질 않아 졸업한 선배들을 찾아가 얻어입었으며 생활비를 내라는 새어머니의 성화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새벽에는 신문 배달, 저녁에는 식당 알바, 주말에는 근처 공장에서 일용직을 하며 동생과 함께 힘들게 살아온 신병이라고 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입니다. 부모님 안 계시고 어린 동생이 있는데 군대 올 수 있습니까? 그게 호적상으로는 양아버지, 양어머니 밑으로 되어 있어서 뺄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 새어머니 밑에서 눈칫밥 먹기 싫어 둘이 따로 방을 얻어서 살았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던 거지. 맙소사, 동생이 중학생이고 오빠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런 신병을 나라에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끌고 온 것이다. 지금까지 참 고되게 살아온 녀석이야.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잘 해줘라. 예, 알겠습니다. 내무실로 내려가니 오상민 이병이 정자세로 앉아 있었다. 너냐? 이번에 온 신병이? 이병 오상민! 열었습니다. 따라와. 커피 한잔 하자. 예, 알겠습니다. 키는 180 정도, 덩치는 산만하고 곰처럼 우직하게 생겼는데 신기하게 눈은 사슴눈이다. 삶이 고단했다고 해서 얼굴이 어두울 줄 알았는데 이야기해보니 아주 밝고 씩씩하니 예의도 바르고 머리도 좋아서 한번 알려주면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아주 똘똘한 녀석이었다. 솔직히 케어할 게 별로 없었다. 내가 할 거라고는 그냥 지켜보는 거. 군인 월급 얼마나 된다고 한 푼도 안 쓰고 따박따박 모으고 휴가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 생활비 버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팠다. 오상민은 특히 고참들 눈치를 많이 봤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냐?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긴 어릴 적부터 눈칫밥 먹고 자랐을 테니까 패시브 스킬처럼 기본적으로 터득한 능력일 것이다. 나는 오상민 이병이 참 마음에 들었다. 나보다 5살이나 많은 형이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훈련 나가서 반합에 라면 끓여 소주도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상민이는 자신의 어두운 가정사 이야기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 역시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둘이 있을 때는 그냥 형이라고 불렀고 내가 전역할 때까지 상민이는 한사코 그러지 말라고 거절했다. 저녁 하루 전. 저 김원경 병장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탁? 뭔데? 사실 제게 중학교 다니는 여동생이 있는데 말입니다. 형편상 부모님과 따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시간 나실 때 한 번씩만 동생 사는 집 들여다봐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원경 병장님은 제가 군대에서 만난 분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대학 1학년 1학기만 다니다 입대했기 때문에 전역하면 바로 복학이다. 내가 다니는 대학 주변에 동생이 자취하고 있었기에 내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이다. 나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알았어. 공강 시간에 잠깐 들러볼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원경 병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는 전역을 했고 복학했다. 우리 집은 부유한 편이어서 특별히 알바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용돈이 충분했다. 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상민이의 여동생을 찾아가 과외도 해주고 만난 것도 사주고 놀이공원에도 데려가면서 정말 친동생처럼 챙겨주었다. 상민이의 여동생도 오빠를 닮아서인지 정말 영특하고 착해서 나를 아주 잘 따랐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상민이 형이 전역했다. 원경아,
정말 고맙다. 넌 정말 내 은인이야. 평생 잊지 않을게. 상민이 형은 봉투에 300만 원을 넣어서 내게 내밀었다. 군 생활을 하면서 모은 월급과 휴가 때 벌은 알바비 어떻게 모았는지 알기에 나는 한사코 거절했다. 아 진짜 서운해지려 그러네. 내가 돈 받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뭐야 이거. 치워. 아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알지. 그런데 이걸 네가 받아야 내가 편해. 나 편하자고 주는 거야 나. 안 받으면 내가 평생 마음에 짐이 돼서 그래. 일단 나는 받아두고 차마 쓸 수 없어서 여동생을 따로 만나 대학 갈 때 입학금으로 쓰라고 형 몰래 전해주었다. 이건 너랑 나랑 둘만의 비밀이다. 상민이 형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마. 알았지? 나는 아버지께 상민이 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그런 상민이 형을 집으로 초대해 수차례 이야기를 나눈 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임을 바로 알아보셨고 아버지 지인분 회사에 상민이 형을 추천한다. 상민이는 정말 10,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한 진짜 제대로 된 친구입니다. 저를 믿고 무조건 곁에 두세요. 후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전역한 후 상민이 형은 아버지가 추천해준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 서로의 삶이 바빠 가끔 연락하며 지내다가 대학을 졸업한 뒤 나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2년도 못 되어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 부도가 났고 평창동 집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당시 아버지 지인분이 울산과 포항에서 철 관련 사업을 하셨고 아버지는 그분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 지금까지 우리 집은 부유했고 내 손으로 10,000원짜리 한 장 벌어본 적 없는 나는 방황했다. 미국에서 키우던 꿈을 접게 만든 집안 환경에 분노했고 매일 술에 쩔어 살며 사채까지 손대게 된다. 완전히 내 삶은 무너졌고 개차반, 흔히 말하는 쓰레기처럼 살았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없는 미친놈 같았다. 가끔 돈이 필요할 때 상민이 형에게 연락하면 상민이 형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보내주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다가 어느 날 문득 내게 만나자고 하는 상민이 형. 나는 그날 처음으로 정신 차리라고 상민이 형에게 맞았다. 아버지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야 임마, 너 이러다가 인생 망가져. 왜 이렇게 살아? 그날 우리 둘은 펑펑 울었다. 상민이 형은 일단 사채부터 갚는 게 중요하니까 당장 아무 일이나 해보자고 했다.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채를 갚아나갔고 이력서를 여기저기 보내며 면접을 봤다. 그 결과 다행히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현재는 모든 빚을 청산, 어엿한 사회인으로 잘 생활해 나가고 있다. 곰처럼 우직한 상민이 형은 좋은 분 만나 결혼해서 현재는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상민이 형 여동생은 좋은 대학을 나와 현재 외국계 회사에 취업해 미국에 살고 있다. 내가 결혼할 사람과 헤어져 정말 힘들 때 한국에 들어와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달래주며 친남매처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상민이 형은 매년 제철 과일을 우리 집에 보내주며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명절 등등을 챙겼다. 우리 부모님도 상민이 형을 큰아들 대하듯 하셨으며 형수님도 며느리처럼 생각하셨고 지금까지도 가족처럼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 평상시 유튜브 목록에 애기들이 보는 영상 말고는 핸드폰을 볼 새도 없이 열심히 사는 상민이 형이지만 늘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 쭉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5인용 데뷔의 사연을 보내본다. 내가 말년에 만난 최고의 이등병. 나는 군대에서 인생 최고의 친구를 만났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보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